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공공생활과 법률 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생활과 법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이 과목을 강의할 박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우리 이제 이 교양법학이죠. 교양법학으로서의 거의 뭐 교양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법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이제 법률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률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남의 일처럼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공공생활과 이제 법률, 이제 공공생활과 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전반적인 이야기, 즉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우고 어떠한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수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자료실에 올린 강의 자료 다 뽑으셨죠? 예,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뽑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가 한 뭐지? 강의 자료가 여러분 이제 페이지가 중간중간에 이제 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린 그 PDF 파일을 이렇게 그대로 출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 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죠 여러분? 예, 뽑으셨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페이지가 있고, 그런데 우리 목차하고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다 뽑으시면 이제 그 페이지 넘버링이 좀 달라도 순서는 맞습니다. 아셨죠? 이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생활과 법 또는 생활법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법률 또는 이제 공공생활과 법, 이제 같은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보통 부모, 자녀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회 조직이 되죠. 이제 공공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조직, 최초가 가정입니다. 가족, 그죠? 가족. 자, 이런 수없이 집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쇼가 아니라 집이요. 이런 어떠한 이제 구역 내에 이런 이제 수많은 이제 가정들이 많았죠. 하나의 사회가 되죠, 사회. 사회가 되고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 집단, A 집단, B 집단이 다 모이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겠죠, 국가. 맞아요? 네, 국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관계 있을까요? 있습니다. 부모와 부부 사이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럼 이들 간에 재산 관계가 있을까요? 있죠. 뭐 상속 관계, 재산 상속,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물건을 사든가, 아니 여러분 이제 더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이런 매매 계약.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라고? 계약이에요. 어떤 계약? 운송 계약입니다. 내가 어떻게 패스를 딱 대는 순간 버스가 문을 열리죠. 문이 열리고 패스를 대죠. 그럼 나는 학교까지 갈 거야. 그럼 문이 닫힙니다.
버스 운송 기사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그럼 계약이 완성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이 앉았어요. 돈가스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됩니다. 그러면 도급 계약이 돼요. 그럼 서서 공중부양해서 먹어요? 아니죠. 의자에 앉아서 먹죠. 그럼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돼요. 이런 계약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어떤 계약관계,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계약관계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늘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개념을 잘 받으시고. 자, 그럼 이제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큰 사회 집단인 거기에 소속돼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 남에게 어떻게 해요?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죠. 뭐 때릴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폭행에 관한 죄가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숨 쉴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들을 전부 다 기본권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헌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공부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상인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과 거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테마별로 좀 나눠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지는 아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학기에 뭘 배우는지, 자, 제가 한번 대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뭐 이렇게 뭐 자료를 주면서 제 모습 작게 나오고 뭐 이렇게 수업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법학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여러분이 마치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법학이기 때문에 교양 법학이더라도 아주 깊고 어려운 내용들은 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더러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반복과 복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과 반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여러분. 우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겠죠? 그리고 과제물은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또 과제물에 또 불편을 할까봐 이건 또 학기 중에 중간에 추후에 공지하고 뭐 안 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면 이제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 A4 반장 정도 요약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뭘 배웠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법률 관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여러분이 이제 또 살아가면서 또 친구나 이제 옆에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건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막 놀랍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 네가 법학과도 아닌데. 대학생이잖아요. 뭐 교양법학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여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공공생활과 법률 또는 생활법률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과목을 뭘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공공생활과 법 또는 뭐 생활법률 이렇게 씁니다. 뭐 생활법률, 생활과 법률,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네. 특히 그건 뭐 공공생활이라고 굳이 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뭐 교과목의 이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뭐 생활법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아, 우리 공공생활과 법률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뭘 배우냐면 첫 번째 테마가 공공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 단위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테마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수업에서 배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우리 게시판이나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재밌게 지내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테마가 가족생활과 법인데, 첫 번째 이런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혼인. 혼인. 또 바로 이혼을 하네요. 이혼, 이런 거. 자, 주위에서 여러분도 이제 크면 이제 뭐예요?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때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그냥 막 혼인하면 될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혼인도 뭐 쉽게 하는데 이혼도 쉽게 할까?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런 걸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을 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간략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언급해 주시면 상당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족생활과 법에 대해서는 혼인과 이혼을 배운다. 두 번째, 혼인을 하면 그 사이에 아주 토끼 같은 아가들이 나오죠. 걔네들 뭘 배워? 자녀. 자녀에 대해서, 부와 자녀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와 자녀. 자, 그런데 법적인 관계에서 혼인해서 낳은 아가들이 있어요. 이 자녀가 친생자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해드릴 겁니다. 뭐 이런 걸 배울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친생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가 있어요. 양자는 배가 불러서 낳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나왔죠. 이런 양자를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양자 또는 친양자라고 또 새로 들어온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자녀들에 대한 성, 본, 이름, 그리고 뭐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어디 이씨, 이렇게 등등등 성과 본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과 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아빠 거를 따른다, 아시죠? 예외적으로 엄마 거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뭘 배우냐? 세 번째가 이런 개념. 가족은 뭘까요? 또는 친족은 뭘까요? 이런 용어를 좀 배웁니다. 자, 이런 용어를 좀 배우고 나중에 또 상속을 배우면서, 상속 아시죠? 뭐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돌아가실 때 재산에 관한 재산에 관한 그 상속 문제, 이런 상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테마. 두 번째는 경제생활과 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제생활과 법에서 여러분들이 또 뭘 공부하냐, 두 가지 정도를 배우는데,
우리 계약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계약. 예, 계약. 계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계약 상당히 중요합니다. 뭘 사고 파는 거. 네, 계약. 그럼 상품의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죠. 상품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매매가 아닌 거 우리가 하는데, 우리 임대차 아시죠?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래서 뭐 친구가 원룸을 구했니 뭐를 했을 때 이런 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 상당히 우리 삶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경제, 그 다음에 직장 생활과 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뭘 배우냐, 이것은 노동법을 배웁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일주일에 일은 얼마 동안 해야 되고, 휴가는 어떻게 되고, 임금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또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일정한 복지국가인 형태에서 우리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까요?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에 뭘 또 공부하냐면 형사사건과 법을 공부합니다. 형사사건.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범죄와 형벌이 있어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범죄가 되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막 무작위로 너 범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넌 죄를 받아야 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형사 사건에 대한 우리가 절차도 한번 공부합니다. 뭐 경찰서에 가서 뭐 검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 레저 생활을 합니다. 레저를 하면 우리가 스포츠를 하죠. 스포츠. 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는 이제 스포츠가 뭐 국가대표 해야지, 메달을 떼지면 먹고 산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요즘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요즘은 이 스포츠가 레저라 가지고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를 친다든가, 볼링을 한다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레저 스포츠도 되지만, 이게 이제 스포츠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코치와 학생 간 이렇게 관리 감독, 선수와 감독 사이에 일정한 경우 뭐 인권 유린이나 그 다음에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레저 스포츠, 스포츠와 법, 스포츠와 관련된 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프로 야구나 농구 이런 것들이 그 선수들은 계약을 하죠. 있을 때 어떠한 계약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이제 선진화될수록 관심을 가져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포츠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1주차 정도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주 다양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기업가 법이 있습니다. 자, 기업가 법, 우리가 보통 들어봤죠. 상인이란 말 들어봤죠. 회사. 회사가 뭐야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보험 계약,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제 보험을 들어줬나요? 이런 보험 계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필요한 게 이제 보험은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들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다 보험을 들잖아요. 뭐 시기 자동차를 보고 있더라도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보험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 들어봤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 무슨 법이냐면 헌법이에요. 헌법 위에 그 위에는 어떤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모든 법률들이.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헌법에 뭐가 나오냐면 기본권이 나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 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뭐 이런 것들 들어봤죠 여러분?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째는 이렇게 사회 국가에 속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사건 중에서 우리가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봉급을 못 받았다, 어떤 법이 나의 기본권을 막 침해했다, 이랬을 때, 또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 같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사법기관,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사법기관과 같은 곳에서 사법기관과 준하는 곳에서도 권리를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생활과 법률, 즉 공공생활과 법에 관한 내용들의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뭐 공공생활과 법률 또는 생활법률에서는 우리가 뭘 배운다? 그렇죠.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 법률들, 가족생활과 법을 배우고, 경제생활과 법, 직장생활과 법, 형사사건과 법, 스포츠와 관련된 법, 기업과 법, 헌법,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가족, 경제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오락 스포츠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기본권도 누리고, 분쟁도 해결하고, 이게 우리 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 엑기스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을 쉽게 일상생활에 녹여있는 그런 법리들을 우리가 이번에 교양법학으로서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법학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행운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게 행운이고, 여러분도 배울 수 있는 게 행운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윈윈이고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여러분 이제 프린트 이제 우리 자료, 강의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강의 구성으로 해서 1주차부터 15주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는데 뭐 1주차 제가 거기에서는 뭐 전반적인 개관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끝나고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 5주, 6주, 그 다음에 7주, 시험 보고 9주, 10, 11, 12, 13, 14. 이게 강의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대로 한다. 거의 이 내용이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14주차의 분쟁이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에 충실하게 강의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테마가 내용이 많아지면 거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또는 어떤 내용이 좀 더 빈약하면 또 빨리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98% 정도는 어떻게 강의 계획서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오차 범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앞으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쭉 한번 봤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이도록.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판서도 할 수 있고,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제가 쓸 때, 또는 제가 또 빨리 글씨를 쓸 때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 때, 잘 안 보일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제가 쓰면서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판서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어때요? 그렇죠? 비록 저 일반적으로 혼자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현장감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도 소통한다, 이렇게 느끼고 이번 학기 재밌게 잘 지내봐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할게요. 자, 뭘부터 할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법률이라고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부담감 가지 없고 편안하게, 우리 교양이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복습은 꼭 해주시고, 이걸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과목일 수도 있지만, 또 법률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용어도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을 잘 하십시오. 아셨죠? 복습을 좀 잘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 1페이지 그 강의 구성 그는 참고하시고, 뭘 보시냐면 우리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로마자 1번 가정생활과, 자 보세요. 강의 자료 보세요. 강의 자료, 가정생활과 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인과 이혼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판서를 해 드릴게요. 알았죠? 자, 보세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가족관계법상 특성과 기본 원칙이 뭐냐? 즉, 자, 혼인을 하고 가족생활을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 헌법, 최고의 법인 헌법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혼인 당사자의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최대한 존중한다. 자, 이 말은 국가가 늘 이제 혼인 신혼부부인데 와가지고, 야, 너네 싸웠니? 똑똑똑. 누구세요? 나 국가야. 근데 시청에서 나왔는데, 구청에서 나왔는데, 너네 혼인했지? 너는 뭐 별일 없어? 잘하고 있지?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막 이런 걸 물어봤다. 이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혼인 당사자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중요시한다. 옛날에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뭐 결혼이지만 우리는 법률용어로 혼인이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어떻게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뭐 남자니까 뭐 여자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알았죠? 예. 자, 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CF가 있는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자, 그래서 혼인과 가정생활 양성평등하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법률이에요. 뭐 민법, 상법, 뭐 이렇게 헌법 빼고 모든 법률, 뭐 건축법, 의료법, 뭐 식품위생법, 안전법, 노동법 다 등등.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게 명령이에요.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 대통령령. 총리가 했다, 총리령. 장관이 했다, 부령. 이거 들어보셨죠? 예. 다들 밑에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뭐 시장이 했다, 구청장이 했다. 그 다음에 사물의 판단.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법이 헌법이다. 헌법.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그다음에 그 가정생활 이런 것들도 양성평등도 좀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근거가 있다 헌법에. 그래서 CF가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를 어떻게 해요? 보장해야 된다. 헌법에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별표하세요. 헌법재판소.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보세요. 헌법 기관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많이 들어봤죠? 예.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법률은 헌법을 위배해서 안 되고, 명령도 위배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명령도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되고, 얘도 위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거 뭐야? 다 법 단계설이에요. 위계 질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데가 헌법재판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막 진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도 우리가 혹시 못 나와도 다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동성동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 K씨가 있었다. 이게 성이고 이게 본입니다. 갑이란 사람이. 그 다음에 을이란 여성분도 예를 들어서 제주 K씨였다. 근데 이분들이 성도 같아요. 동성 K씨, 동본, 본도 같다, 제주였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어디에 살았냐면, 이 사람은 제주도에 살고 이 사람은 서울에 살았어요. 일면식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다는 이유로 동성동본이란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혼인을 못하겠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헌법 불합치다, 이런 동성동본 금지가 민법이라는 법률에 있었어요. 이 법률이 헌법에 가족생활을 잘 하도록 보장하려는데 나의 권리를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없어져야 할 내용이야. 법률이야.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대신 대체하여로 뭐 근친혼, 즉 쉽게 말하면 아빠 쪽 8촌, 엄마 쪽 8촌 이내에 있는 사람끼리는 혼인 못하겠어요. 그럼 9촌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6촌이 누군지 7촌이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있고 그 대신 근친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해서 또는 호주제, 뭐 옛날에 했잖아요. 어른들이 호주제 파버린다.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위헌이 아니라, 자, 위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게 아니라 헌법 불합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대체 법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동성동본제를 폐지하고 근친혼 제도가 들어왔다. 이해됐습니까? 예. 유연적인 성격도 있지만 완전 유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법률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막 구박하거나 뭐 폭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뭔데? 어린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해주라. 이게 그래야지 가족이 평화스럽다. 그래서 이 1번 보시면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가족법 관계에서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느냐. 이해되시죠? 자,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자가 있을 때 그 자의 복리를 뭐 한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요게 바로 가정생활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혼인과 이혼, 또 테마가 3개 됐잖아요. 또 뭐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가족과 친족, 그 상속에 관한 관계에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혼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2번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있어요. 자, 혼인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칩니다. 혼인 동그라미 유효.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그럼 유효의 반대는 무효죠. 혼인이 무효면, 결혼이 무효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이라는 말 대신 우리 이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뭐라 하냐? 밖에서는 결혼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제가 결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혼인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별표 5,000개 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제가 한 뭐 37분 8분 정도, 38분 정도, 뭐 한 38분 40분 정도 한번 하고 쉬었다가 또 38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두 타임으로 뭐 주차 수업을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혼인의 유효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